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5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재정 연도가 나왔네요. 연도 외우기 싫지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요. 외워 두셔야 됩니다. 긴급지원법은요, 2005년이네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이고요. 노인복지법은 1981년이네요. 기초연금법은 2014년도입니다. 가장 빠른 거니까 가장 빠른 건 어디예요? 1981이네요. 노인복지법이고요. 가장 늦은 것은 2014년도네요. 기초연금법이다. 그래서 연도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152번으로 까보시죠. 이건 쉽습니다. 헌법 제34조 이런 거 뭐 몰라도 됩니다. 이런 내용 들어간 거 국가는 사회보장,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거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를 가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지지봉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사회복지, 법률, 사회보장까지 한 꼭지 빡 잡으시기 바랍니다. 153번으로 가보시죠. 법령의 제정의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하, 그렇구나.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국무총리는 총리력을 발할 수 없다. 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불령을 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불령을 발할 수 없습니다. 불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나 또 각 부처의 장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불령을 발할 수가 없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 너무 길어요. 20일입니다.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보고요. 이 문항 계속 나옵니다. 154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뭐 문제가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보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왜 나와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 누군지 몰라도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문항 한 꼭지 빡 잡고요. 뭐 나머지들은요 하나 더 가면 뭐 이런 건 뭐 읽을 필요 없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구나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55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문항 잘 나옵니다. 기출에서 몇 번 나왔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아니라 요 문항 꼭 체크 포인트 하십시오. 이거 살짝 응용 문제 나온 적 있죠. 법무부 장관 또 나온 적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 꼭 외우십시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주인공이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지만 기본계획 5년은 뭐 우리 필수죠. 여러분 기본계획 나오면 무조건 5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3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 30명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56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 주인공이 사회보장정보원이에요.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삑사리 찾았죠?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아하, 그렇구나.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삑사리가 났죠?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에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에서 준용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157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이런 법률상 몰라도 됩니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잘 봐야 돼요. 옳은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기억만 옳지 않은 거네요. 니은, 디귿은 옳은 거고요.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에도 둘 수가 있겠죠. 둘 수 없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당연하겠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것도 한 꼭지 빡 잡으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이렇게 또 장난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난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158번 가보시죠. 단수담기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관련 법률에. 국민건강보험 이건 뭐예요? 사대보험이죠. 사대보험. 사대보험 뭐라고 그래요?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이건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구나 라고 보고요. 15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빡 잡으면요.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당연히 보호자 대표는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웃기지 마라.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치하는 시설의 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한다.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나오면 심의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는 의결권이 아니라 뭐예요? 심의권이죠. 위원회 심의권, 심의권을 갖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160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이것도 나온 거 또 나옵니다. 법인 계속 나오죠. 옳은 것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법인 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허가.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 설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허가다. 시허. 법인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한다. 웃기지 마라. 똑같은 내용이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매일이 아니라 계속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1
1번으로 가보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국기법이죠. 4번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시면 뭐 잘 나오죠. 포인트 잡으시고요. 1번.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왠지 그럴듯한데요. 수급권자입니다. 권자. 권리의 권리.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이고요.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죠.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말합니다. 적정선 비용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을 말한다. 162번으로 가보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이네요. 자활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활입니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 이런 거 없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보장기관은 어쩌고 저쩌고 뭐 보장 이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항입니다. 나온 문항 또 나오고 나온 문항 또 나오고 까니마 또 까고 그렇습니다.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3번 가보시죠. 긴급복지지원법이네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지원법.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항상 문항 보면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긴급될 수 없다가 아니라 국내에 체류가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된다. 모두는 아니다. 이것도 외우기 싫으면요. 그냥 모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답만 맞추면 됩니다. 답만 맞춰서 합격만 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니까요.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꼬시겠죠?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당연하겠죠? 누구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또 이렇게 또 장난질 할 수 있겠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연 2회를 또 장난질 하겠죠?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다라고 보고요. 164번으로 가보시죠. 이런 건 단순한 게 좋죠. 우리 많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이상 나왔고요.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나왔고요. 또 본인과 배우자가 나오면 기초연금 100분의 20 감액입니다.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다. 165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요 특별 현금 급여에 해당한다. 요양급여가 아니라 특별 현금 급여에 해당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뭐라고요? 특별현금 급여다. 요양급여가 아니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외우다가 대가리 터집니다. 그냥 요양병원 간병비는 특별현금 급여구나. 한 꼭지 빡 잡고요. 166번으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이건 뭐 쉽습니다. 출장 기간 중 발생한 모든은 아니라겠죠. 모든 항상 나 항상 그대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항상 그대를 나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문제에서는 항상 모든 뭐뭐만 출장 기간 갔는데 출장 가서 나이트를 가갖고 술 먹고 넘어졌어요. 이런 건 안 되죠. 상식이죠. 상식 문제입니다. 167번 갑니다. 이런 건 그냥 서비스 주려고 되는 문제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답 체크하고 한 문제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또 심오한 게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쓸데없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167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은요. 고용안정사업, 직업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사업,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요, 고용보험 사업을 해서 요런 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3년마다가 아니라 이것도 3년마다 왠지 그럴듯하죠. 이런 거 낚시바늘에 걸리면 안 됩니다. 3년마다 평가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에 꼭 가게. 보통 이제 상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3년마다가 아니고요.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피보험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됐으면요 그날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용된 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모두는 아닙니다. 공강을 부과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공강을 부과한다. 하여튼 모든 항상 이런 거 들어가면 삑살이에요. 뭐뭐만 이런 거 들어가면. 자, 다 했고요. 168번 가보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이 뭐 좋은 말이면 다 있겠죠. 뭘 연계하고 뭘 또 제공하고 뭘 또 제공하고 뭐 또 제공한대요. 뭐 제공하면 좋겠죠. 좋은 거 다 제공하니까 뭐 모두 해당된다. 그래서 썩은 떡볶이를 제공한다 이러면 삑살이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쓸데없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면 다 답이다. 169번 가보시죠.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의 순서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나왔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법이 개정됐어요. 아동복지법에서의 실태조사는 원래 5년이었는데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이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런 실태조사가 많이 나와요. 법령에 따라서. 그냥 실태조사 나오면 무조건 다 3년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 속에 DGR 속에 팍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실태조사는 3년이다 라고 보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5.3이 맞고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통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국무총리 소속 나오면 심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나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라고 해서 포인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70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따로 법률이 있구나라고 보고요. 171번 갑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이거 뭐뭐만 이거 삑사리죠. 이런 거 진짜 국어 문제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뭐뭐만 항상 무조건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삑사리다라고 보고요. 119 구조구급 관한 법률에 따른 119 구급 대응은 65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다라고 보고요.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 체크 포인트 하고요. 172번 갑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삑사리 찾으면요. 1번이네요. 다문화 가족은 이것도 많이 나왔죠.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플러스 결혼 이민자.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취득한 자 플러스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도 포함한다라고 보고요. 볼 거 없습니다. 173번 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법상 공동모금 재원 배분 기준 이게 상식입니다. 배분 신청자의 재산 이런 거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배분 신청자의 재산은 명시되지 않았구나 하고 또 바로 넘어가야 돼요. 교수님 저는 못 넘어가요. 평해요. 성격 고쳐야 돼요. 174번 갑니다. 저는 자꾸 이런 걸 또 외우고 싶거든요. 헛발질해요. 2단 옆차기라고 합니다. 2단 옆차기까지 마시고요. 빨리 건강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상담 지원 시설은 아니다라고. 상담자가 들어가면 지원 시설이 피해자 보호 시설이 아닙니다. 포인트입니다. 상담자가 들어가면 피해자 보호 시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여요. 빨리 175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면 인지 대가리 터져버립니다. 175번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태조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실태조사하면 3년 맞지라고 해서 또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정폭력 방지는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어디가 대빵이에요?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이 대빵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가정폭력 방지, 다문화 가족법 다 여성가족부 장관 관할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76번 갑니다. 법률과 그 재정연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고용보험법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1990년대구나 라고 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장애인법 뭐 이런 거 그냥 연도만 이렇게 눈으로 다 외웠을 겁니다. 나온 연도 또 나오고 나온 연도 또 나오고 하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117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묶은 것. 성문법 헌법 명령이다.
헌법, 명령, 선문법, 째찌봉 178번 갑니다.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아니라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그렇죠. 조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라고 보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5일 이내다. 잠깐 포인트 주시고요. 179번 갑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에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겁니다.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에 발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부령이라고 하죠. 부령. 법규범 위기에서 최상의 법규범은 헌법이다. 그렇구나. 법률은 법규범의 위기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헌법 다음에 법률이구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국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보고요.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아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180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건 하나뿐이 없네요. 기억이네요. 니은, 티글, 리을은 삑사리네요. 기억,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는다. 뭐 딱 떨어지죠. 찰지게.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구두로 통제해요. 구두가 아닙니다. 구두로 하면 구두 신고 도망가 버립니다.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글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다. 우리 많이 다뤘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것도 많이 다뤘습니다. 180번 아름답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18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각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구제 절차 시험에 꼭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답 먼저 체크하면요. 1번이네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딱 떨어집니다. 이거 한 꼭지 빡 잡고요.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두 개 외웠습니다. 2번이 잘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는요. 심사 청구가 아니라 첫 번째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심판 청구입니다. 심사가 아니라 심판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심행,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이다. 심사 청구 아니다 라고 보고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이의신청, 심판 청구 아닙니다. 심사 청구입니다. 심사 청구고요. 5번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다. 재심사 없습니다. 이의신청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82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기본법의 용어 이건 쉽습니다. 사회보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회보험 딱 떨어지죠.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나라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리를 불지하는 제도가 딱 떨어지죠. 생애주기 나오면 평생 딱 떨어지죠. 그래서 모두 답이다. 183번 갑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이런 법률 몰라도 돼요. 그냥 옳은 거 찾으면 됩니다. 수급자, 돈 받는 사람이죠.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건 수급권자하고 헷갈려요. 수급권자는 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수급자는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급자하고 수급권자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법률의 제정은요,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하였다. 17년이 아니라 2014년입니다. 12월 30일에 제정됐고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이 아니라 실태조사 3년이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너무 짧아요.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84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선택권 보장은 기본 이념이구나. 한국집 빡 짰고요. 185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 2번이네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현물 제공, 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현물, 쌀로 준다. 쌀, 찌찌뽕.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딱 떨어지고요. 이 문제 또 각계전투로 잘 나옵니다. 사회보장법 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사회서비스가 더 큽니다. 사회서비스가 더 크고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작다. 사회서비스 안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가 아니라 1년 범위 안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이 나왔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 기준이 아니라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 각계전투로 잘 나옵니다. 1타 4피. 한 문제 풀어본 다음에 4문제 덤으로 풀어봤습니다. 5문제 풀었습니다. 아주 알찬 공부였습니다. 186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 사회복지사업법 단순한 게죠. 사회복지날은 9월 7일이다. 187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자녀입니다. 성년 자녀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비속이 아니라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은 보통 부모, 비속은 보통 자식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문항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88번 가보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하고 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울 게 좀 많죠. 근데 뭐 한 번 외울 때가 힘들지 몇 번 반복하면요 외워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급받은 급여의 용도 외유를 사용한 거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다 똑같습니다. 1 다 똑같습니다. 1 다 똑같고 종교상 행위를 강제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89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사고, 이건 우리 상식이죠.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방법. 그렇죠. 집이 광명인데
집이 광명인데 출근을 뭐 전라도로 출근했어요. 이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경우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다가 뭐 사고 났다. 이런 것들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죠. 뭐 놀러 갔겠죠. 190원 갑니다. 기초연금 이건 상식이죠. 65세 이상 또 65세 이상 100분의 70 수준이 들어간다. 191번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이것도 상식이죠. 기억 니은이 삑살이네요. 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어디에 돼요? 산재에 해당되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라 산재에 해당하는 급여다. 장애급여. 192번 갑니다. 고용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지가완전기관장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딱 떨어지죠. 농업임업 어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다. 4명이면 고용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 이직일 이전 36개월이라 18개월이죠. 18개월 180일 기억날 겁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계산할 시간에서 14일간, 대기기간은 14일 아니라 7일입니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이주비, 실업급여는 기억나시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으로 간다. 취업촉진수당에 뭐가 있어요? 광주조직이 있다. 광주조직, 광역구직활동비, 주 2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력 개발수당. 이건 취업촉진수당이죠. 그래서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이다. 193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심사는 아니다. 끝. 뭐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심사는 아니다. 단순하게 넘어가시고요. 193번 갑니다.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식이죠. 니은 디귿 학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의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어 당연히 학대죠. 상식이죠. 그래서 기형 삑살입니다. 195번 갑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이거 단순함기입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함기 하세요.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단순함기 팍 찍고 넘어가십시오. 핵심 포인트 196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상 연령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이에요. 이 법령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취약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가 아니라 취약 중인 아동은 22세입니다. 22세.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하며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다. 어디에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상라고 보시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 다문화 가족에서는 24세 이하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8세 이하가 아니에요. 18세 미만, 24세 이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모를 말한다. 부를 말한다. 아닙니다. 모 또는 부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청소년 한부모란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취약 중인 경우의 아동은 22세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요거 조심해야 돼요. 18세 미만입니다. 18세 이하가 아니라. 197번 갑니다. 사회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모금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에서 사단법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삑사리를 찾아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사단법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중요한다라고 보고요. 요거 하나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공동모금세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그 결과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98번 갑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 규정. 이거 뭐 우리 많이 다뤘죠.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무차별성은 없다. 무차별성 나오면 무차별적으로 답 체크하면요 정답입니다. 199번 가보시죠.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상식이죠.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다.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령이다. 라고 보고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00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을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문은 헌법에 불합치. 뭘 불합치해요? 딱 봐도 합치지. 합치다. 보고요. 이 문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요. 고용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당성이 뭐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된다라고 보고요. 4번요. 고용 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 제도 자체의 차별성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차별성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또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5번 포인트 잡고요. 뭐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건요.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망의 파이널 강의가 끝났습니다. 파이널 강의만 들으셔도 사실은 합격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합격했다. 자신감 뿜뿜 하시고요. 기쁘고 즐겁게 시험 보시고 합격수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